이렇게 치밀하게 범죄를 했다면 아마 저라도 꼼짝없이 당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사기, 분양권 사기 수법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언론에 분양권 사기 수법 보도가 됐습니다. 분양권 사기 어떻게 치는지, 왜 이런 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분양권 이렇게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퇴근 시간에 한 부동산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분양권이 당첨됐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좀 싸게 팔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프리미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을 테니 곧장 매수자를 연결해 달라는 말에 공인중개사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 여기 루원시티 SK뷰 지금 프리미엄 5억 6억 정도 부르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급매로 3억에 팔겠다. 그럼 당연히 저 같아도 욕심 날 거예요. 방법은 두 가지겠죠. 내가 사던가 아니면 기존의 매수 대기 고객한테 연락하던가. 이런 부동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양권 매물이 나오면 곧바로 연락을 달라는 고객들께 전화를 당연히 했겠죠. 이렇게 싸게 나왔으니 빨리 사셔라. 이거는 눈먼 분양권이다. 무조건 사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시세보다 훨씬 싸니까요. 그래서 계약금의 일부를 매도자한테 입금을 했죠. 이렇게 속전속결로 계약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매도인이 감감무소식이에요. 잠수를 탄 거죠. 뭔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계약서를 다시 보니까 계약서에 찍힌 도장과 이름이 달랐습니다. 근데 이분만 당한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같은 분양권을 취급하는 부동산 여러 곳도 이미 사기를 당한 뒤였죠. 이번 범행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총 11명이 범죄에 가담했는데 각자 치밀하게 업무 분담을 했다고 나옵니다. 범행을 진두지휘한 우두머리가 있고요. 입담 또 말빨이 좋은 조직원이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속였고, 나머지는 지정 계좌로 송금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업무를 나눠서 범행을 저지른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서는 분양권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분양권은 부동산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매도인이 제공하는 공급계약서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칭이 되면 매도인한테 사진으로 공급계약서, 신분증, 또 뭐 입금증 이런 것들을 문자, 카톡 이런 걸로 받게 됩니다. 사진 찍은 걸 보내주셔라. 그래서 이걸로 확인을 한 다음에 매수인께도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하고 계약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 초기에는 서로 서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문자나 카톡으로 사진을 대신 받아서 그걸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런 공급계약서를 살짝 위조한다던가 신분증을 위조한다던가 이러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분양권은 부동산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공급계약서만으로 주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만 보고 당연히 맞다, 신분증에 적힌 이름, 공급계약서에 적힌 이름이 맞다고 판단되면 해당 명의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공급계약서, 신분증, 계좌 이런 과정에서 공급계약서나 신분증 그리고 계좌 이런 것들을 위조한다면 사기는 쉽게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공급계약서가 필요하지 않냐? 근데 이번 집단이 공급계약서 확보를 위해서 다른 부동산한테 먼저 연락을 한 거예요. 나 뭐 사고 싶으니 확인을 위해서 공급계약서를 보내달라. 당연히 사진 찍어서 보내주거나 했겠죠. 그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정보들을 조작해서 위조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했으면 저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분양권이란 건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소유주 확인은 오로지 공급계약서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어떤 사기칠 수 있는 허점이 있는 건데요. 그럼 이런 사기를 안 당하려면 애초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이제부터 그걸 말씀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분양권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분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공급계약서, 신분증을 맨 처음에 받게 되면 바로 건설사 사무실에, 시행사 사무실에 전화를 거십시오. 전화를 걸어서 소유주가 맞는지, 지금 현재 소유주가 맞는지 꼭 확인 절차를 거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알려져요. 그래서 제가 묻는 방식은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나는 지금
몇 동 몇 호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소유주 확인이 안 되니 몇 동 몇 호의 계약자가 이름 누구 아무개 생년월일 땡땡땡땡땡땡 맞는지만 확인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는 보통 건설사 사무실에서 당연히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분양권 거래하기 전에 꼭 건설사 시행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몇 동 몇 호 소유주 누구 생년월일 뭐 맞는지 확인을 거치고 거래를 해야지 좀 더 완벽한 사기 당하지 않는 거래가 될 겁니다. 근데 이번 범행이 상당히 치밀했던 것 중에 하나가 퇴근 시간 이후에 물건을 접수했다는 거, 그래서 팔아달라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뭐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저도 같은 공인중개사로서 충분히 입장 이해해요. 갑자기 싼 집이 나왔다 그러면 이걸 거래시키기 위해서 빨리 연락을 돌려볼 거고요. 다만 그 시간이 퇴근 시간 이후라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또는 아예 생각 안 하고 진행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시행사, 시공사, 건설사 사무실에 꼭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기사에 보면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의 부주의로 인해 매수인한테 손해가 갔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분들이 상당히 많은 책임을 졌다고 들었어요. 돈이야 이 중간에서 잘못 중개한 공인중개사한테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하나 사기를 당했다는 스트레스, 내 정신적인 손해는 그 어떤 식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겁니다. 모든 경제활동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싼 거는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괜히 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싸다고 덜컥 독이 든 사과 먹지 마시고요. 한 번 더 확인 거쳐서 내 소중한 자산에 피해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또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부티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